치매 요양보호 두 번째,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교재 456쪽에서 467쪽 내용으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숑숑. 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살펴보기 전에 꼭 알아두기. 왜 이렇게 치매 대상자들은 문제 행동을 할까요? 자, 판단력 장애, 기억 장애, 갑자기 판단할 수 없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상인도 힘든데 치매 대상자는 어떨까요? 불안하고 혼란을 경험하고 이런 불안과 초조,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심, 수면장애, 우울, 초조 이런 문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문제 행동 첫 번째,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 치매 대상자들은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행동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럴 때 기본 원칙은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주의 환기. 주의 환기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의 환기.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행동들이 위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둔다. 예를 들면 방바닥을 닦고 있다. 반복해서 그러면 그것이 위험하거나 무리하는 일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 그것은 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5번,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면 환자는 초조하고 공격적이고 불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관심 돌리기 환기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손뼉치기 또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 행동 불안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함께 혼자 방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함께 있어준다. 과거 경험이나 고향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기기 이런 단순 일거리,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답이고 단순 일거리.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또 반복적 질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치매 말기, 치매 후기 단계에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주변 상황을 인식 저하로 안전 확인하고 싶어서 장소에 대한 진압력, 공간 파악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논리가 부족하고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 행동 예시를 보면 서랍을 헝클어 놓는다, 휴지를 모은다, 짐을 쌌다, 풀었다 한다. 혹은 침을 탁탁 뱉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행동을 할 때 야단치거나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환기, 단순한 일거리 제공. 자, 두 번째는 음식 섭취 관련 행동 문제입니다.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섭취하려고 하는 문제 행동을 보입니다.
기본 원칙은 식사 시간, 식사량을 점검해야 되겠죠. 너무 안 먹어서 영양실조,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등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체중 측정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 체중과 비교하고 화를 내거나 대립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밥을 아무 때나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번째는 장기적인 식사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 보고합니다. 음식 섭취 관련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과식, 배고픔을 자꾸 호소하는 것은 과식, 배고프다 호소하는 것은 시간 개념 상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잊었기 때문에 식사한 것을 잊었거나 또 역시 뭐다? 불안감.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한다. 이식 증상.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인 과일 모양의 자석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행동의 예로 보면 밥을 먹고도 계속 밥을 달라고 하지요.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기도 합니다. 또 단추, 종이, 비닐봉투, 변, 비누, 샴푸, 틀니, 세제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이식 증상, 오물거리고 전혀 이상하지 않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돕는 방법. 자, 그릇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야 식사량을 조절하고, 자, 그릇의 크기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많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줍니다. 또 식사하는 걸 잃어버린 분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식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을 잘게 썰어서 목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하고, 치매 말기에는요, 음식을 으깨서 주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치매하면 갈아서 준다. 자, 치매 환자는 어떻게 준다? 갈아서 준다. 또는 걸쭉하게 준다. 갈아서 준다. 걸쭉하게 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위험한 물건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좋아하는 다른 것을 주어서 교환합니다.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6번째,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표시합니다.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달력에 표시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세 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수면 장애는 요양보호사들 또는 보호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행동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 꼭 알아두기를 보면은 치매 대상자가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뇌 순환에 장애가 와서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수면 장애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잠을 오랫도록 안 잔다, 낮잠을 너무 자고 밤에는 또 안 잔다,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 장애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수면 상태가 어떤지 관찰해야 되겠죠. 낮에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낮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고요. 수면에 좋은 환경, 어떤 환경일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환경, 두 번째는 소음이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따뜻하고 소음이 없는 환경. 두 번째, 하루 일정을 만든다. 일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규칙적으로. 세 번째, 하루 일과
안에서 휴식시간, 가능하면 집 밖에서 운동. 자, 그래서 수면장애 대상자들은 하루 일과 스케줄을 만들 때 안에서 휴식도 하지만 가능하면 집 밖의 운동도 포함시킵니다. 돕는 방법 5가지. 산책은 가장 좋은 치매 대상자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야외 가서 신선한 공기 접하며 운동하면 잠도 잘 오겠죠. 두 번째, 밤낮이 바뀌었다. 낮에 존다. 어떻게 할까요? 말 걸어주기. 말 걸어주기. 세 번째, 소음은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 아까 20에서 23도 정도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오후에 저녁에 커피, 술, 카페인이 있는 것은 주지 않는다. 5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아직 잠에서 덜 깨어서 위험할 수 있겠죠. 항상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 수면 장애가 어떤 식으로 오냐?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잔다거나 밤에 돌아다니다가 낮에 잔다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 돕는 방법 규칙적으로, 그리고 수면에 좋은 환경, 그리고 산책 등 이런 돕는 방법을 유도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행동 배회입니다. 460쪽이고요. 배회. 배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서슴없이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요. 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다수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고요. 이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낙상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막 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낙상과 신체적 손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회를 하냐? 기억이 떨어져서, 시간,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혼란해지겠죠.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배가 고파서,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항상 첫 번째, 배회하는 대상자는 나가려고 하나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배회하는 대상자는 무조건 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현관문 다 잠궈 두셔야 합니다. 잠금 장치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낙상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 소음 차단. 세 번째,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린다.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 즉 시간, 장소, 사람 등등의 진압력, 현실감을 유지시킵니다. 시간,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시킵니다. 네 번째,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했다고 바쁘게 활동했다면, 치매 대상자가 활기차게 활동하고 바쁘게 생활하게 한다면 불안해서 배회하게 하는 일을 줄어들겠죠. 다섯 번째,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 항상 신분증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이름을 새겨 놓는다던가 또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해 놓아야 합니다. 자, 배회 가능성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치매 대상자 등록을 하고 관련 기관 협조를 구합니다. 자, 돕는 방법입니다. 낙상, 제일 배회에서 가장 위험한 거 낙상.
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문턱이라든가 전깃줄, 카페트, 깔개는 놓지 않습니다. 집안에 무엇을 만든다? 배회 코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제일 먼저 낙상을 살폈다면 신체적 욕구 우선 해결. 신체적 욕구 우선 해결. 자, 이건 생리적 욕구죠. 배고프다, 대소변을 쌌다, 춥거나 덥다, 방, 위통, 요통,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먼저 살핍니다. 신체적 욕구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배회를 줄이는 방법, 단순한 일거리, 복잡한 일거리 안 돼요. 4번 신분증 소지. 배회하여 실종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주소, 전화번호, 이름표를 옷에 꿰매어 주기도 합니다. 5번째 어떻게 하죠? 현관 출입문에 배를 달아 출입문을 관찰합니다. 창문 출입문은 무조건 잠급니다. 돕는 방법 6번째 TV,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는다. 왜? 소음은 포위당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니까. 7번째 집안은 어둡게 하지 않는다. 집안은 어둡게 하지 않는다. 또 매달린 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킨다. 가지런히 개어두거나 옷걸이에 잘 걸어두어야 하겠습니다. 8번째 집 청소, 산책, 목욕 아주 건설적인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자주 하고 가끔 밖에 산책 또는 쇼핑 이렇게 하는 것은 활력제가 되며 수면의 질도 향상이 됩니다. 10번째 정서불안에 의한 배회다. 불안하다, 무섭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불안에 의한 배회라면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환기하여서 배회를 줄입니다. 또 배우자의 상실, 친구의 상실, 또 집에서 소외됐다는 상실, 욕구 관련된 배회가 있다면 주변을 친숙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5번째 의심, 망상, 환각. 자, 의심은 훔쳐갔다,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이 나면 화가 나요. 또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춰두기도 합니다. 왜? 이해력,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잘 두고도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 가족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의심의 단계가 점점 깊어지면 망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제는 잘못된, 고정된 사실이 아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망상, 의심 단계에서 망상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해망상, 도둑망상,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군가 무엇을 훔쳐갔다. 이래서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많이 오해를 받고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환각. 자, 환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물, 사람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는 증상을 보입니다. 즉,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듣거나 음식이 없는데 고기 굽는 냄새를 맡거나 있지도 않은 물체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바로 환각이라고 합니다. 자, 의심은 의심하는 거, 망상은 의심이 믿음이 된 거, 환각은 실제 있지 않는 걸 보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것. 기본 원칙,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 의심, 망상, 환각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누구나 의심받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망상이 있는 분하고 있다면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는 그들이 이것이 질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기본 원칙. 자,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조롱한다던가 귓속말 한다던가 하면 이분들은 정말로 더욱더 의심하고 더욱더 망상으로 증상이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상자를 의심하거나 행동하거나 잃어버렸다는 물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의심과 망상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잃어버린 물건, 훔쳤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찾았다. 자, 그래도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하거나 훈계하거나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난하고 훈계한다면 또 공격적이고 계속 요양보호 대상자를 의심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시킨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회할 때도 나왔던 문항이지요. 꼭 현실감 유지 기억해 주세요. 꼭 현실감 유지입니다. 자, 어떤 걸로 현실감을 유지해요? 시간과 장소로 현실감을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에게 모든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왜?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측 가능, 대상자가 예측 가능한 행동을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설명합니다. 461페이지 돕는 방법. 첫 번째, 대상자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은 너무나 이 치매 대상자한테는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다던가 설득한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함께 찾아본다. 자, 치매 대상자 문제는 함께 같이 한다. 함께 찾아본다. 함께 나선다. 이런 것이 다 답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일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같은 물건을 준비해서 잃어버렸다 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자, 내가 찾아주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가 찾아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대상자가 찾도록. 부채, 손수건, 신발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같은 물건을 비용이 비싸지 않은 물건을 자꾸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같은 물건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안내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도둑망상. 자, 도둑망상이 있어요. 누가 자기 물건을 훔쳐간다고 해요 하면서 방을 지킨다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했죠. 5번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기, 환기죠. 다른 것 어떤 것,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 음악 같이 듣기. 여섯 번째, 망상이 그래도 심하다면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파괴적 행동.
파괴적 행동 462쪽입니다. 자, 파괴적 행동이란 정말 요양보호사나 가족이나 대상자도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것.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것.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오죠. 자,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현재 감정. 그래서 지금 내가 화가 난 이 감정에만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동시에 생각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순간 내가 이것도 못해 하면서 스스로 분노를 일으켜서 울고 불고 또 욕하고 안절부절하고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행동이란 나 다른 사람에게 난폭한 것인데 그동안 해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만 남았다가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행동이다. 자, 이 행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고 시험에 나왔었죠. 자주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분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딸리겠죠? 에너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계속해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린 답이죠. 난폭한 행동은 주로 언제? 질병 초기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파괴적 행동이 뭐냐? 울고 불고 분통 터뜨리고 욕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하고 때리고 물고 침뱉고 주먹치고 꼬집고 이런 신체적 과격한 행동을 우리가 파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기본 원칙. 자, 이렇게 공격적인 분은 사전 예방이 제일 좋죠. 사전 예방. 파괴적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 외에 예측하면 화가 안 나죠. 세 번째, 대상자에게도 뭘 주어야 할까요? 예, 스스로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권을 주어야 화를 안 냅니다. 침해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어떤 말? 단순한 말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다른 형태로 바꿔서 혼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로 반복. 여섯 번째, 모든 침해 행동은 천천히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빠르게 했다면 그 감정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동이 진정됐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이나 이상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이 나면 감정만 남았다가 다시 화를 내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8번, 활동 중이라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다면 어떻게 한다? 즉시 중지, 활동 중지, 그리고 자극을 줄이지 않도록 다독다독 합니다.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구속하지 않습니다. 파괴적 행동은
고집, 심술, 의도하지 않은 치매 증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파괴적 행동은 고집 부리고 심술 부리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치매 증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괴적 행동 돕는 방법 첫 번째. 이상행동 반응을 보인다면 질문하지 말아야 하고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어떤 장소? 조용한 장소. 다른 장소 그러면 틀린 답입니다. 어떤 장소?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조용한 장소. 그리고 조용한 장소로 쉬게 했다면 두 번째, 온화하게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파괴적 행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치매 행동은 거의 다 그렇지만 특히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 일상적인 생활을 자상하게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자상하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신체적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로 도와주는 언어, 말로 표현해서 내 편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체적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래서 구속하고 구속 후에는 공격적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접촉을 줄이는 것이 자극을 덜 주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행동 대처 7번째입니다. 석양증후군. 네, 석양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치매 대상자는 해질녘만 되면 이렇게 그림에 요 할아버지 보이시죠? 그림 사람처럼 혼란, 불안정, 의심, 우울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생활의 변화가 생겼을 때 주의 집중이 더욱 짧아지며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해질녘만 되면 이상해지는 증상. 자, 특성은 낮에는 유순합니다. 그런데 언제? 해지고 난 후 8시, 9시만 되면. 몇 시? 8시, 9시만 되면 어떻게?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온다. 옷을 벗고 방에서 성인다. 문을 덜거덕거린다. 바닥을 뒹군다. 침대 위로 뛰어오른다. 네, 갑자기 마치 선망 환자가 오듯이 야간 선망처럼 저녁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려 한다던가 지금 이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다? 석양증후군. 석양증후군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석양증후군을 가진 대상자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첫 번째, 해질녘에 특히 함께 있어줍니다. 또는 소일거리를 준다던가 애완동물과 시간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낮 시간 동안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네 번째, 신체적 제한은 하지 아니합니다. 왜? 더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화내고
고집 부리면서 행동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묶는다, 제한한다, 구속한다 하지 않고 함께 있어준다, 소일거리, 애완동물, 시간 갖기 합니다. 돕는 방법. 자, 인형이나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왜? 바로 이런 구체적 물건들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습니다. 두 번째, 관찰 가능한 곳에서 활동하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죠. 세 번째, 또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 같은 것을 한다면 맑은 공기가 정신도 맑게 하고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게 됩니다. 네 번째,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해줍니다. 8시, 9시 해질녘만 되면 그러니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텔레비전 켜놓기, 조명 밝게 하기. 왜 그럴까요? 원래 텔레비전은 밥 먹을 때는 꺼놓는 게 좋다 그랬고, 또 텔레비전이 너무 큰 소리는 포위당했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런데 해질녘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 때 어떻게 적당한 크기로 텔레비전도 켜놓고, 또 밤에 더 그러기 때문에 낮인 것처럼 조명을 어떻게 밝게. 그래서 석양증후군은 이렇게 함께 있어준다, 애완동물과 시간 보내게 한다, 산책해준다, 또 음료나 마사지, 텔레비전 켜놓기, 조명 밝게 하기. 요 석양증후군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문제 행동입니다. 자, 노인은 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요. 치매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부적절하게 성행위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기라든가 성행위에 대한 것들 인지를 못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치매 대상자는 자위를 한다거나 사람들에서 옷 벗는다거나 성기 노출 등 과일 성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칙 첫 번째, 보통 성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했다면 요인을 왜 그러는지 관찰합니다. 바지를 자꾸 벗는데 성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났다던가 또 소변, 대변이 매렵다던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다면 요인 관찰. 자, 이런 요인 없이 수시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정, 행동 교정. 행동 교정 어떻게 할까요? 벌과 보상, 벌과 보상. 또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잖던 분이 왜 그럴까 했을 때 약이 바뀌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약 때문에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돕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의복이 불편해서 대소변 욕구가 있어서 이런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옷 입혀준다가 답입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옷 입혀준다. 세 번째,
이런 부적절한 성격, 성적 행동을 했다면 답은 어떻게? 단호하게, 단호하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합니다. 또 네 번째, 성적 관심이 많은 치매 대상자라면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하지 않고 방문객을 제한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 심한 경우 항상 마지막은 어떻게? 시설장, 간호사에게 알리고 상의하고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알고 있지 않고 꼭 이렇게 보고하고 상의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교재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쌤 요양TV 구독, 좋아요